열심히 떠들기만 한 것 같은데. 뭐 비용 설명할 게 있을까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아니면 다른 거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너무 재미없는, 어려운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까 질문하다가 멈췄는데요. 네. 예. 그 아까 의식과 무의식 나누면서 뭐 예를 들면 주역에 동한다든가 뭐 마음의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어떤 느낌, 현실에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살피는 걸 통해서 무의식에서 어떤 느껴지는 게 그것과 이렇게 조응되는 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무의식하고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례를 들면 그냥 우리가 저기 이제 제가 한 10년도 넘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황우석 박사한테 막 전 국민적으로 열광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황우석 박사가 여기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제 느낌이 사기꾼인데? 이런 그냥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엽적되니까 그때 그 분위기는 근데 그 뭐 어쩌다가 이제 막 저희가 뭐 저 아는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야 너도 그런 느낌 받았니? 뭐 이래서 일처럼 갔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소수가 모여서 수상해 뭐 이랬는데 이제 뭐 카이스트 뭐 박사들 나서 뭐 이제 뭐 그 자기들 그 생명공학 뭐 그 저기 카페에서 뭐 이제 황우석 수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뭐 결국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근데 이런 건 뭐 무의식하고 아니 뭐 아까 그 주역에서 나온 뭐 점, 뭐 느낌 뭐 이런 건 무의식하고 어떻게 연관이 뭐 되는 겁니까? 연관되는 거요? 연관된다고 해야죠.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연결되는 건 연결되는 건데 그게 많은 사람이 다르게 연결하잖아요. 같은 거에다 다른 판단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나는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미 동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점을 치라고 하는 게 그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기는 이제 이미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요소가 개입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것 때문에 옛날 사람은 점을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분명히 다르게 보거나 어떤 부분이 의심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동하는 건 내 감정에 동했는데 어떻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동하고 있는지는 내가 분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점을 찾기 위해서 주역이나 아니면 점을 치거나 다른 걸 이용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막연히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내지는 딱 첫 만남에서 어떤 그 첫인상이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보이거나 아니면 뭐 저기 한 거 없는데 이뻐 보이거나 뭐 그런 것들도 무의식적인 감정에 그러니까 이유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나한테만 이쁘거나 나한테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그 사람이 별로인 거고 또 계속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그냥 투사예요. 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했는데 정말 나쁜 놈이었다 이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 보는 능력이 남보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는 저런 사람이 나쁘게 항상 경험돼 왔어 라고 말하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난 저런 사람이 싫거나 싫은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제가 싫어하는 게는 제가 질투할 만한 내가 원하는 능력인데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별로 안 좋게 보이거나 안 좋게 생각하고 싶죠. 그건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벌어지거나 내 판단이 외부에 있는 것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에 동하는 그냥 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게 외부로
대입하거나 외부 사람, 외부 사물에 그것을 대입하거나 그게 그렇다고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건 또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동하는 거하고 그 사물의 어떤 모습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이걸 구분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정의할 때 항상 다르게 정의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저번 얘기처럼 내가 본 게 맞았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 분별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설명해야 되나? 설명해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저 질투가 많은 사람은 지난번에 아까 한 말 그것만 가지고 그 정보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제 제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면 사기를 치고 있거나 속이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을 원치 않거나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고 있거나로 인해 생기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건 두 번째예요. 이거 항상 첫 번째 거 먼저 구분한 다음에 두 번째 걸 평가해야 된다고요. 근데 첫 번째 걸 안 하고 두 번째 것만 하면 말 그대로 나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돼버려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이유는 또 저번 말대로 시기가 있거나 이제 그런 감정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또 있는 거거든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데에는 나도 저와 같은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것도 되거든요. 이것도 다르게도 돼요. 질투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그만한 능력과 재주가 있는데 아직 발현되지 못했을 때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란 말은 나한테도 그러한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거나 해야 되거나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질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건 남이 하니까 배 아프다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고, 나도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하게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것도 돼요. 저는 그래서 질투가 많거든요. 좀 권력에 대한 질투, 아니면 투원 능력에 대한 질투, 남 잘 나가는 거 말 그대로 많은 거 느껴요. 나도 하고 싶거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긍정적으로 자기든 남이든 긍정적으로 볼 건지 부정적으로 볼 건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 동기,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단순하게 평가하고 단순하게 정의 내리면 말 그대로 나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우선은 자기를 질투, 시기, 아니면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맞아요. 우선은 대개는 그런 것이 강하게 동기유발시켜요. 근데 그렇게 되는, 아까 말한 이제 굳이 그 불안감과 고정소득이 없는 것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에는 나의 인과관계는 없어요.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없는 건데 나한테 굳이 그러한 것이 있다 하면 나한테 다른 요소가 있고, 그 다른 요소가 뭐냐를 알아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너는 피해의식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논리를 펼 수 있어요. 내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이 이유도 있다고요. 이걸 하고 싶어 하거나 이걸 해야지만 내가 이 생에 해야지만, 아니면 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거를 지금 당장은 내가 피해의식으로 열등감으로 내가 동기유발시키고 있는 거지만, 그 동기유발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걸 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존심은 존귀한 마음인 건데, 존귀한 마음을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 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은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감정이나 그 다른 감정이 상처받거나 유발되는 그 감정이 나쁜 것이나 다 좋은 이유 때문에 반정 유발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질투의식이 열등감 피해의식 뭐 그런 감정의 상처나 억압된 것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좋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건 좋은 감정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감정을 대위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두 개를 구분한다고 하는 게 우선은 내가 제대로 그 사람의 사건을 평가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맞은 데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얘기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아니면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도 돼요. 이게 해석이 웃길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웃기지 않아요. 그게 되고 있거든요, 계속.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가지고 나는 내 존재 가치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용해서 그런 식에 맞춰가는 거 아니면 나의 분별력이 좋은 걸 이용해서 계속 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필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맞추는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금방 잠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잠깐 깨달았다는 게, 제가 그걸 잘 맞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유를 생각하면 선생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제 남하고, 그러니까 어디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다 떠들거나, 그러니까 다수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항상 다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거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막 TV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안철수 지금 의원이 이제 막 나올 때, 와,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책을 영혼이 있는 승부인가? 이걸 참 딱 피면서 이렇게 좀 읽는데, 와, 책에 이렇게 영혼이 없을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를 막 온 세상에 다 띄울 때, 참 영혼이 별로 없던데, 책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단연 이제 요새 이제 제가, 그럼 너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듣는 것처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 이제 제 존재감을 이제 그 방식으로 드러내려는 습관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 이제, 저는 이제 국정화 세대 아닙니까? 철저히 이제 진짜 새나라의 어린이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새나라의 어린이에서 딱 벗어나서 시각을 딱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 그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 아까 말씀하신 피해의식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보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제 존재감을 증거하고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저도 청개구리고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라서 남이 그렇다면 아니라고 하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기도 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난 아닌 이유를 악착같이 찾아내요. 제 강의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선생님 책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그게 남이 그렇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닌 부분을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좋게 말하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삐딱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집요하기까지 한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는 그건 편하거든요. 근데 아닌 이유까지 만들어내면 이건 징한 인간이거든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나한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그래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삐딱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그것 때문에 그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권력력 없이 여기 일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권력력을 나쁘다고 이제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뒀다는 것도 권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변명을 시작하죠. 어쩌면 제 책은 다 변명이에요. 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이 변명을 이렇게 다 써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천도 권력력이고 너나 나나 다 상승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남이 올라가 있거나 먼저 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문제냐고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건 그냥 부정적인 거고,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한 거고 나도 할 거라고, 이후에 할 거고 한번 할 거고 하고 싶은 거고 그거고 이제 뭐 맞추는 거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질문이 아니고 뭐 얘기하는 거라면?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게 네.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뭐 제가 뭐 그 생명공학 전혀 모르고요. 뭐 제가 황수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고,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책 뭐 여러 권 낸 것 중에 조금 읽어본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게 뭐 이제 선생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지만 자꾸 제가 그냥 뭐 대단한 무슨 뭐 공부를 한 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뭐 아무 공부한 거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뭔가 무의식에서 무의식하고 영향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의 무의식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뭐 집단 무의식 같은 공용되고 있는 뭔가를 체크하는 게 있나, 뭐 이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내가 그랬으면 이제 좋게 이제 변명을 할 거 아니야. 남이니까 이제 그냥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좋게 어떻게 논리를 만들 수 있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사기가 아니거나 거짓이 아니거나 진짜이거나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부분에 민감하다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이 논리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다 자기 변명이라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자기 변명이거든요. 논리학자건 물리학자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물리학자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위해서 그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인슈타인이나 그들이 왜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도 끝까지 상대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냐고 얘기하면,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지식, 그러니까 종교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종교를 위해서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종교의 변명을 위한 논리를 만들려고 싶어 했던 거지, 정말로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유에서 그 학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성격에 맞는 지식과 내 성격에 맞는 학문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동기가 자기한테 있다니까. 감정인 거고 다 자기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이 그 방법을 썼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것도 내 무의식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이게 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학자면 학자 방법으로, 수학자면 수학으로, 물리학자면 물리학으로,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그걸 방금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가 그럴듯한데 쉽게 말하면 이것도 투사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투사해내는 방법이 물리학이거나 수학이거나 아니면 이 도이거나 아니면 다른 거라고요. 이것도 다 투사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펼쳐내기 위한 방법을 뭘 쓰고 있냐인 거가 내 전문 분야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허수나 아니면 숫자 가지고 심리학이나 물리학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숫자가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했다고 맞아 들어가는 것도 이유는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학문이나 지식은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을 펼쳐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세상이 숫자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지식을 만들거나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것으로 이제 더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씌우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나한테 그렇다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가르쳐주고 있는데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한테 다가오는 거 하고 내가 세상에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만드냐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명인 거고 지식이겠죠.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요. 다른 것들은요. 혹시 선생님 주체운행이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 볼 때요. 그 주체운행이 일어나는 그 의미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가요? 일어날 때마다 다르진 않겠죠. 굴렁쇠 운동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한 나선형으로 돌면서 비가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내 집처리나 성립처럼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그것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의미인가 그게 원래는 계속 있잖아요. 그 가마 운행도 계속 있고 뭐 회오리거나 아니면 어떠거나 운행은 원래 있는 건데 느낀다면 굳이 그 많은 운행 중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느낀다면 그걸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참 이유. 네, 이유가 있죠. 굳이 지금 그걸 느낀다면 그 느끼는 이유예요. 그 이유를 전부 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설명 매년 했잖아요. 맨날 그 설명만 하는데 가운행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서 이게 제일 많이 느낄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요. 잠 깨려고. 그러니까 몸의 생명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엔진 예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운행이 가운행이에요. 계속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제일 이게 강하게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예열시키는 거죠. 다른 오운행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토의 개념과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가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거나 흙이 있어야 되거나 재료가 있어야 되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원재료가 필요해서 그게 그 운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소는 가지고 있어야 그거 가지고 사람이 되든 짐승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기본 요소는 똑같잖아요. 그거 확보하기 위한 운행이 오운행인 거고 그리고 마운행은 그거 이제 위아래 아니 노래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 아래 내리고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올리고 그 위아래 운행시키는 거잖아요.